사랑이 끝났다고 믿었던 나에게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부부에게 다시 당신이라는 단어가 돌아왔죠. 나이 들면 감정이 식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나는 올해 66이에요. 이제는 은퇴한 교사로 살고 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차를 끓이며 하루를 맞이해요.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며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게요. 그게 우리가 나누는 하루의 대화 전부일 때가 많아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에게 말이 점점 줄었어요. 이해가 쌓인 건지 무관심이 자란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봐요. 햇살이 예전보다 눈이 부셔요. 젊을 땐 그 빛이 따뜻했는데 이젠 이상하게 시리게 느껴져요. 아마도 내 안의 시간들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서겠죠. 그런 어느 봄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선미라는 이름이 떴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영수가 잘 지내지?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럭저럭. 넌? 우리 뭔가 새로운 거 해보자. 그녀의 말에 나는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이번엔 또 뭐야? 등산은 이제 힘들잖아.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뭐? 독서 모임을 만들자. 그 말은 평범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좀 특별한 독서 모임이야. 특별하다니? 19금 로맨스 소설 읽는 모임이야.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나이에 그게 무슨 말이야? 입으로는 웃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남 눈치 볼 나이도 아니잖아. 대화도 줄고 하루가 비슷하잖아.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잖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불빛만 켜둔 채 차를 한 잔 더 마셨어요. 가족 사진을 보다가 문득 결혼초가 떠올랐어요. 그때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 따뜻한 음성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이젠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나는 속삭였어요. 19금 소설이라 참 미쳤네. 그런데 웃음이 나왔어요. 이상하게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한 번쯤은 미쳐볼까? 그게 나를 살릴지도 몰랐어요. 일주일 후 선민의 집에 갔어요. 작은 거실에 와인과 치즈가 있었어요.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우리 부부와 선미 부부, 그리고 혜진 부부, 민수 부부 모두 비슷한 또래였어요. 오늘은 책만 나눠드릴게요. 선미가 프랑스 소설을 건넸어요. 낯선 오후의 향기. 제목부터 묘하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어요. 첫 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건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젊은 시절엔 설렘이었는데 지금은 낯설고 따뜻했죠. 책장을 덮었을 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내 안에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책을 건넸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는 피식 웃었어요. 이런 걸 왜 읽어? 그냥 읽어봐요. 그는 안경을 쓰고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꽤 흘렀죠. 책을 덮은 그는 내게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 너무 오래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을 울렸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별 내용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어요. 그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일주일 뒤 두 번째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죠. 모두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책 읽고 남편이랑 오랜만에 대화했어요. 모두 웃었어요. 그 웃음엔 공감이 섞여 있었죠. 나도 솔직히 말했어요. 저도요. 그냥 잊고 살았던 걸 떠올렸어요. 그날 우리는 책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젊은 날의 사랑, 결혼의 이유, 세월의 무게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누군가 내 안에 작은 불을 켜놓고 간 느낌이었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두니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속삭였어요.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후로 남편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었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에도 가끔 서로의 눈을 마주쳤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냥 라면 어때요?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묘하게 웃음이 피어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주름이 더 늘었는데 이상하게 부드러워 보였어요. 영수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나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날 밤 책을 덮으며 다짐했어요. 이 모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몰라.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독서 모임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이후 내 하루는 조금 달라졌어요. 아침 커튼을 여는 손끝이 가벼워졌죠. 햇살이 어제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신문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얼굴을 한 번쯤 봐요. 그 작은 시선 하나가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어요. 짧은 문장, 짧은 웃음. 그게 하루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반찬 맛있네. 어제보다 덜 짠가요? 응, 딱 좋아요. 그 대화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이제는 조금 길어졌어요.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는 시간. 그게 참 좋았어요. 두 번째 모임의 책은 일본 작가의 늦은 오후의 연인이었어요. 중년 부부의 외로움과 다시 시작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책을 읽으며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주인공 여인의 말이 내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잠시 잊혀졌을 뿐이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 동안 책을 덮지 못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따뜻하게 아파왔어요. 남편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는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네. 그 말이 내게는 사랑 고백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예전처럼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들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젊은 날의 우리 이야기까지. 조용하지만 깊은 밤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다시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세 번째 모임은 한결 밝았어요. 모두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서로 눈빛을 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웃었죠. 혜진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요즘 남편이랑 산책을 해요. 그냥 걷는데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민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아내랑 매일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해요. 다들 웃었어요. 나도 고백했죠. 요즘 남편이랑 매일 차를 마셔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참 편하네요. 그날 모임은 웃음이 많았어요. 그 웃음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무렵 선미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1박 2일 문화 캠프 가요.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이 들어서도 여행이란 단어는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날 아침 우리는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어요.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렸어요.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그의 옆 얼굴을 봤어요.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 이렇게 나왔지? 그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마 아이들 결혼식 끝나고 그럼 벌써 10년은 됐네. 그의 목소리엔 조금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살짝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놨어요. 그가 놀라더니 작게 웃었어요. 이제 손도 잡네? 가끔은 잡아줘야죠. 그때 우리 사이의 공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참 맑았어요. 나무 냄새가 코끝에 닿았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우리는 짐을 풀고 서로 도와가며 저녁을 차렸어요. 작은 부엌에서 8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웃었어요. 식탁 위에는 파스타와 와인, 그리고 누군가 가져온 고구마가 있었어요. 그 냄새가 참 따뜻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거 얼마만이죠? 혜진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녁이 끝나고 거실 불을 낮췄어요. 벽난로의 불빛이 방 안을 채웠죠. 선미가 조용히 책을 꺼냈어요. 이번엔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이었어요. 제목은 다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돌아가며 한 구절씩 읽었어요. 어떤 문장은 웃음을, 어떤 문장은 눈물을 불러왔죠. 혜진 씨가 조용히 읽었어요.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이 아니라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연기 같은 것이다. 그 문장이 방 안에 길게 머물렀어요. 그때 남편이 내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영수가 나도 당신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오랜 시간의 벽이 그 한마디로 무너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감사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일들, 서운했지만 꺼내지 못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작은 촛불처럼 타올랐어요.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왔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별빛이 너무 밝아서 가슴이 시렸어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내가 살짝 웃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이 뒤에서 걸어왔어요. 춥지 않아? 괜찮아요. 별이 참 예쁘네요. 우리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침묵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날 밤 방 안의 불은 꺼졌지만 우리 마음의 불은 다시 켜졌어요. 그건 젊은 날의 불꽃이 아니라 오래된 등불이었어요.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 그 불빛이 우리의 밤을 비추었어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먼지에 가려졌을 뿐이었죠. 그날 나는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향이 참 좋았어요. 오늘 아침은 특별히 블렌드야. 그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이상하게 사랑스러웠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밖을 바라봤어요.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고 새들이 노래했어요. 그 평범한 순간이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대화가 늘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손끝이 자주 닿았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젊은 시절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는 거라는 걸요.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모닥불 앞에서 웃던 얼굴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들, 그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남았어요. 선미의 웃음, 혜진 씨의 따뜻한 눈빛, 민수 씨의 유쾌한 농담, 그리고 내 옆에 남편. 사진 속의 우리는 주름지고 머리가 휘었지만 마음만은 다시 젊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은 자연스레 주방으로 와요. 차 끓일까? 그 짧은 말이 하루의 신호였죠. 서로 마주 앉아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그 무뚝뚝함이 이제는 익숙한 온기로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게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다정함이 보여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같은 말, 같은 행동도 사랑이 깃들면 다르게 들려요. 오늘은 무슨 책이야? 그가 물었어요. 나는 웃으며 책 표지를 보여줬죠. 오늘은 프루스트예요. 그는 말했어요. 이름이 어렵네. 그래도 읽어볼게. 그 한마디에 괜히 미소가 났어요.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같은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느새 황혼의 비밀 클럽은 두 번째 해를 맞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천히 자라났죠. 매달 마지막 토요일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만났어요. 책을 읽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했죠. 책의 종류도 달라졌어요. 이젠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고전 문학, 심리서, 시집, 때로는 에세이까지.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서로의 취향이 그냥 그 사람의 색깔로 보였죠. 모임이 거듭될수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혜진 씨는 더 밝아졌어요. 늘 불안하던 눈빛이 이젠 맑고 평화로워졌죠. 그녀는 어느 날 고백했어요. 요즘 남편이랑 새벽 산책을 해요. 걷는 동안 손을 잡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에 행복이 묻어 있었죠.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다 책 덕분이에요. 이야기할 주제가 생기니까 사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그 웃음엔 공감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변했구나. 선미는 여전히 중심이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부부는 매일 밤 편지를 주고받아요. 모두 놀랐어요. 편지요? 네, 하루에 한 줄씩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요. 그녀는 웃으며 읽어줬어요. 오늘 당신이 웃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편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오늘도 따뜻했어요. 그 짧은 문장들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그날 밤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나도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 한 줄이라도 좋았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웃었어요. 함께 걷는 길이 좋아요. 그런 편지를 써서 밥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이틀 뒤엔 답장을 써놨더라고요. 당신 글씨가 예쁘네요. 그 짧은 한 줄이 그날 하루를 빛나게 했어요. 그 무렵 선미가 말했어요. 우리 다시 캠프 가요. 이번엔 바다로. 모두 찬성했죠. 이번 장소는 남해였어요. 조용한 마을, 바람이 부드러운 바닷가 펜션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각자 짐을 풀었어요. 바다가 창문 밖에 있었어요. 짙은 파도 냄새가 참 좋았어요.
해질 무렵 모닥불이 피워졌어요. 우리는 둥글게 둘러앉았죠.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그때 선미가 한 구절을 읽었어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우리 안에 남는다.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내 옆에 앉아 작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점점 작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모임이 제 삶을 바꿨어요. 이젠 매일이 기다려져요.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모두 그랬으니까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혼자 바닷가를 걸었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모래 위에 남편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어요. 그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 우리 참 여유롭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제야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는 웃었어요. 그게 사랑의 완성일지도 몰라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여행의 여운이 길게 이어졌어요. 하루하루가 조금 더 고요했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했어요. 창문 너머의 햇살, 차 한 잔의 온도, 남편의 작은 농담. 그 모든 게 행복의 모양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여전히 모임을 이어갔어요. 벌써 2년이 넘었죠. 이젠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배우는 모임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책을 통해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웃음을 되찾았죠. 그리고 나는 사랑을 다시 배웠어요. 나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불꽃이 아니야. 불꽃은 타오르지만 금세 사라지지. 진짜 사랑은 등불이야. 작지만 오래가는 빛. 그 문장을 쓰고 나는 한참 동안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나는 창가에 앉아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요. 그 순간 나는 느껴요. 이게 바로 평화구나. 젊을 때는 몰랐어요. 행복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늙는 것도 변하는 것도 심지어 끝이 오는 것도요. 왜냐면 사랑은 여전히 자라고 있으니까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마치 봄의 새싹처럼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요. 나는 오늘도 속삭여요. 그래, 나 지금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덧붙여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사랑하고 설렐 수 있다.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창가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늙는 것도 변하는 것도 다시 사랑하는 것도요. 왜냐면 사랑은 여전히 자라고 있으니까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봄의 새싹처럼요. 이제 책을 덮으며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가 피어나겠죠. 여러분의 황혼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길 바라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이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를 피어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공감이 누군가의 마음을 비출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사랑하고 설렐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니까요.